안녕하세요, 요미TV입니다. 카메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1인치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에도 그 휴대성 때문에 항상 관심이 가는 편인데요. 테크의 모든 것, 요미TV. 1인치 센서 카메라의 최강자는 뭐니뭐니 해도 RX100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작은 크기에 괜찮은 화질, 그리고 성능까지 잡은 카메라죠. RX100 마크6의 경우는 화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광각 24mm부터 망원 200mm까지 탑재가 됐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많은 기능과 성능 또한 무시무시했었죠. 그냥 그 당시의 신기술은 다 때려 넣은 것 같은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구매해서 여기저기 많이 갖고 다녔었는데요. 이 작은 것 하나로 다양한 것,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단점도 몇 가지 있었었고요. 올해는 그리고 RX100 마크7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방금 갖다 놓은 마크6에서 있던 단점이 거의 모두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성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소니의 플래그십 카메라 알파9에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AF 성능과 연사 성능이 과히 괴물급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마이크 단자가 드디어 탑재가 됐습니다. 이젠 이거 하나로 정말 별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4K에 있어서 촬영 제한 시간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발열에 대한 문제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바로 주머니 속의 플래그십 같은 카메라이자 캠코더 역할을 그대로 해낼 수 있는 RX100 마크7의 리뷰 시작합니다. 사실 디자인만 보면 기존 시리즈에서 바뀐 게 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측면을 보면 작지만 큰 변화가 돋보입니다. 상단에 마이크 단자가 추가됐는데요. 정말 반가운 부분이죠. 외장 마이크를 추가해 더 좋은 음질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레벨을 마이크에 맞게 또 조절해 주시면 더 좋은 음질과 적절한 사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차량 안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차 안이니까 비교적 조용한 편이어서 외장 마이크를 꼽았을 때와 꼽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가 RX100 마크7의 내장 마이크를 통해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장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외장 마이크를 설치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장 마이크니까 소리의 느낌이랄까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향성이다 보니 마이크가 제 얼굴을 향해 있잖아요. 조금 더 제 목소리가 집중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나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외장 마이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인 소리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뒤쪽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고 저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집중이 되는지, 주변 현장 음도 같이 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꼈을 때와 끼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리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이크를 꼽았을 때와 꼽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 그렇고 오늘 날씨 되게 좋고 구름도 멋집니다. 이렇게 브이로그 셋업도 원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 단자가 생겼으니 마이크는 여기에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모컨으로 줌부터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 다 됩니다. 정말 편했어요. 다만 길이가 다소 짧아 조금 더 길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카메라와 연결되는 이 케이블이 일자보다는 기역자 모양이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0mm의 줌 범위는 정말 유용합니다. 카메라의 좋은 화질을 베이스로 예를 들어 몸으로 직접 가까이 가서 촬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당겨 찍으면 됩니다. 게다가 최대 망원으로 당겼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배경 흐림 효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DDP에 다녀왔는데요. 마크7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네트로 촬영하고 미샤5에 럿을 올려봤더니 결과물이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넓은 관영도로 역광에서도 멋진 장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과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했었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AI를 기반으로 하는 AF 성능이 알파9과 거의 동급이었는데요. 터치 추적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세팅 방법부터 알아보면 카메라 메뉴 첫 번째에서 5페이지로 가서 초점 영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맨 아래에 있는 추적, 확장 플렉서블 스팟으로 설정합니다. 또 카메라 메뉴 두 번째에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터치 조작의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터치 추적을 설정하면 설정이 끝납니다. 먼저 사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원하는 피사체를 터치하고 이제 촬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같은데요. 터치하면 그냥 쫓아가게 됩니다. 미샤님도 한번 도와주셨는데요.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들은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AF를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을 기준으로도 AF를 잡는데요. 마크7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람 눈뿐만 아니라 동물의 눈까지 잡아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동물을 잡아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동물원에는 꽤 오랜만인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고요. 또 마음도 한편으로는 편안해지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유부남, 그리고 이제 막 유부남이 된 남자 둘이서 오니 더 좋았고요. 과연 동물눈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동물원에 잠깐 왔는데요. 이제 동물들의 눈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저희를 한번 당겨보면 눈을 잡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림들은 잡는 걸 확인을 했는데 움직이는 동물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당기면 사자가 보여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낮잠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잡네. 연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버스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하이 버스트. 밀리명 사자. 동물눈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더 잘 잡았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과나 개과의 동물들의 눈을 더 잘 잡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린이나 소처럼 좀 얼굴이 긴 동물들은 조금 못 잡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친구들인 반려동물과 비슷한 형태의 동물들을 더 잘 잡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마크7이라면 반려동물들도 이제 굉장히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크6도 연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이 작은 카메라가 초당 20장 이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크7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사를 하다 보면 장면이 깜빡깜빡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 좋아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블랙아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이 없는 연사로 최대 초당 20장의 사진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습니다. 소리만 잠시 들어볼까요? 그리고 버스트 촬영도 있습니다. 최대 초당 90장의 속도로 7장까지 촬영할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기능입니다. 연사가 정말 좋아졌죠. 타임레스 촬영을 위한 인터벌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메뉴에서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간격 촬영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촬영 간격 3초로 대략 1500장 정도 촬영한 결과물인데요. 그리고 같은 세팅으로 800장 정도 촬영해서 일출을 또 담아봤습니다. 해 뜨는 순간을 살짝 포착했지만 구름 때문에 어느 순간 숨어버렸네요. 배터리만 충분하면 이거 하나로 멋진 시간의 흐름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흔들림 보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기존에 스테디샷이 있었는데 액티브 스테디샷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액티브 스테디샷의 메뉴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메라 메뉴 두 번째로 가서 세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맨 아래 스테디샷이 있죠?
여기에서 원하는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흔들림 보정이 잘 되는 쪽은 당연히 액티브겠죠. 액티브는 이미지가 살짝 더 크롭되면서 흔들림을 더 잘 보정해줍니다. 주로 정지된 상태에서 피사체를 담을 때 도움되는 기능인데요. 액티브 스테디샷을 통해 200mm까지 당겨도 안정적인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립이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대상을 촬영할 수 있겠죠. 이건 영상을 자주 촬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반가웠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마크 6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5분 시간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열로 연속 촬영도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마크 7에서는 30분 시간 제한이 없을 뿐더러 발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캠코더 같은 그런 카메라였어요. 정말로 반가운 부분이었는데요. 캠코더가 필요하신 분들 캠코더만 찾을 필요 없이 마크 7도 구매 리스트에 올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단자도 들어갔기 때문에 캠코더로서의 역할 더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크 7의 새로운 점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봤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매우 뛰어난 성능의 AF였습니다. 터치만으로 대상을 쭉 추적해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친숙한 대상을 IAF를 통해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크기의 알파 9급 AF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또 컬러 그레이딩을 제대로 하면 이 작은 카메라로도 좋은 화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색 보정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것 같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훌륭한 카메라답게 촬영 시간, 특히 4K에서 촬영 제한 시간을 없앴다라는 것이 너무 반가웠고요. 그와 더불어 마이크 단자까지 함께 포함돼서 동영상 카메라로서 너무나 훌륭히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는 단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동영상 연속 촬영 시간 40분 정도까지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크기가 좀 작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좀 불편하지만 사용하면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지만 여전히 AF에서만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차기작에서는 그 부분도 향상돼서 나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크기에 굉장한 성능과 훌륭한 화질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혜자스러운 다양한 기능들은 찾아내고 또 활용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고성능으로 더 가치 있는 카메라가 된 RX100 Mark 7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빠이염.